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이 논란인 가운데 아빠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만 정우성 씨가 밝혔을 뿐 과연 양육비 지급 외에 아빠로서 어떤 걸 더 하겠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우성 씨의 추가 입장이 없어서 논란이 일고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우성 씨의 혼외자가 정우성 씨가 이 절차를 해주지 않으면 아빠의 성을 따를 수도 그리고 호적에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내용도 법조계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내용인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지만 알려진 건 양육비 지급 외에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에요. 자, 혼외자일 경우 친모에 관련해서 별도 절차 없이 모자 관계가 인정되죠. 이번 경우도 문가비 씨가 친모고 친권자는 문가비 씨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친권자는 문가비 씨에게. 그런데 이 경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가 아버지 정 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선 반드시 필연적으로 행정 절차 하나를 거쳐야 한다. 정우성 씨가 인지 절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법률적인 부자 관계가 생성이 되고 아빠 성인 정 씨도 따를 수 있고 호적에도 올라가고 나중에 뭐 상속의 순위도 생기고 등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 속에 법적인 인지 절차까지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의무인 양육비만 지급하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법률적 부자관계라 함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들로 등재되는 거, 호적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부친의 성, 정 씨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상속공도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보장시켜 주려면 정우성 씨가 앞서 인지 절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 절차라는 건 저 혼외자가 내 아들이 맞다라고 시, 읍, 면 사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지 절차를 정우성 씨가 해주지 않으면 정우성 씨의 혼외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고 성씨를 따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인지 절차.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예전에 뭐 흔히는 아니구나, 혼외자가. 예전에 간혹 옛날 가장들이 어디서 애기 하나 툭 데리고 와서 여보 키워 뭐 그랬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전해졌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호적에 올려주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경우. 그러면 그 예전에 어머니들은 아우 이 인간이 또 어디서 애 하나 둘 아빠 이제부터 동생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옛날에 구전처럼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인지 절차를 인지 절차를 해준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소속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가비 씨가 애를 키우고 결혼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겁니까? 인지 절차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정치성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 호적에 올린다는 말은 이제 사라졌죠. 왜냐하면 호주제도에 대해서 이제 유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호적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재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우성 씨가 자기 아들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친자관계 DNA 확인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법 외적으로는 인지를 한 거고 또 일단 뭐 출생 신고하면서 그때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관계 등재부에 등재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모에도 등재가 되고 친부인 정우성 씨 가족관계부도 이게 등재가 되는 그럼 거죠. 정우성 씨가 정 씨의 성을 쓰지 못하게 반대하면 이 혼외자는 정 씨 성을 못 쓰는 거군요. 아니 원칙적으로 본인의 반대 그런 거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뭐 인지를 하면 정우성 씨 성을 따게 돼 있죠. 아니 인지 절차가 그건 됐을 경우의 가정이고 정우성 씨가 반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외자가 등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정 씨 성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지 절차가 안 돼 버리면 결국은 뭐 문가비 씨가 그게 뭐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시성을 써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아 그럴 경우에는 그럼 혼외자는 문시성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뭐 일반적인 부부관계도 뭐 법률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부의 성을 따르도록 법에 돼 있죠. 근데 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은 뭐 서로 협의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정우성 씨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모르죠. 그건 모르죠. 아니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친자 관계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정도 되면 본인이 전혀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은 못했을 수 있죠. 그래,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뭐 자기의 자녀로서 인정을 하고 양육비도 주고 이제 친권 문제랄지 이제 그런 건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결혼 상대로서 문가비 씨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혼까지는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아들의 양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양육은 그냥 양육비만 대주는 게 양육이 아니거든요. 예. 애의 어떤 정서랄지 여러 가지 뭐 발달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지 뭐 ATM기에서 돈 빼서 주듯이 돈 빼주 아버지는 ATM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둘이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뭐 목욕탕도 같이 가고 입학식도 가고 야구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런 성장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 양육이다. 양육비 지급하는 것은 그냥 법적인 최소한의 의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양육비 내가 지급하겠다. 이 지급하겠다는 것이 마치 뭐 돈만 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본인이 친부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인지 절차 거치겠다. 그래서 내 등재부에 하고 내가 친권도 행사하고 그냥 돈만 주는 양육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양육을 하겠다. 하지만 나는 결혼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네. 본인의 입장을 밝혀줘 버리면 물론 찬반이 있겠죠. 왜 애가 낳는데 결혼을 안 했느냐. 아니면 싫은데 결혼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그런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본인의 어떤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 이것은 적어도 유명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하고 말고는 그냥 본인들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걸 어떤 잣대로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책임과 도리는 이건 도덕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혼외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관삼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성춘 부의장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외자도 이제는 다른 인식으로 봐야 한다. 혼외자도 또 다른 가족 형태다. 그런데 혼외자에도 사실은 종류가 많거든요. 사유리 씨처럼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경우에 여성이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혼외자이고요. 프랑스처럼 남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관계 하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한 가정을 이끌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그것도 다 혼외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외자와 지금 이 정우성 씨의 혼외자와는 또 다른 각각의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혼외자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정우성 씨가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한 만큼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도의적인 도리도 다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로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오랜 지론이 남녀 관계는 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사이의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논평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어떠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두 분 사이는 관심 없어요. 아이. 예. 아이에 그렇죠. 대한 양육의 그러니까 책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외자 그리고 뭐 미혼모 가정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솔직히 그 인식이나 법적 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이슈를 계기로 너무 사적인 이런 뭐 가십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저는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괜찮다. 있더라고요. 네. 혼외자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절반 정도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마냥 혼외자도 괜찮아, 양육비 주면 돼라고 이걸 다 감싸고 미화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그렇죠. 지적이 오늘 언론 보도로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혼외자뿐만 아니라 그 이혼 가정에서도 네네. 양육비 미지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가 미지급되면서 사실 아까 양육비만 지급하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또 나왔지만 지금 사실 정호성 씨의 입장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내가 양육비만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육비 이상의 아버지로서의 아까 말씀하신 아들 자녀가 느낄 그런 양육 과정에서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겠다. 기다 아니다 지금 입장 밝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난 양육비를 비롯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호성 씨 왜 양육비만 지급합니까라고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당신은 돈만 주면 끝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저는 그 얘기로 흘러가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정호성 씨 왜 그럽니까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 지금 정호성 씨가 아까 뭐였죠? 인지신고 이것도 기다 아니다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정호성 씨가 지금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마치 정호성 씨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면 정치성도 못 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나갔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은 정호성 씨와 문가비 씨의 관계에서 정호성 씨가 어디까지 허용해줄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자녀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네. 인지신고 저도 이번 건을 우리도 처음 알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알고 이런 과정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너무 정호성 씨 어디까지 할 겁니까? 물어보는 쪽으로 좀 논의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인지 절차와 부친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거 가족관계 등록에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셔야 대처할 수 있고 아셔야 미흡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취지도 정호성 씨가 어떻게 하든 말든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비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이런 사례에 혼외자를 둔 아이들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혼외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사실은 양육비 지급 말고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따른다라는 있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좀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 성춘 부의장이 강조해 주셨어요. 안용환 의원님. 글쎄, 저도 이제 일단은 이게 정우성 씨와 또 특정 모델 하던 분과의 아주 깊은 사생활 영역입니다. 남녀 관계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두 사람이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던 거고 그렇죠. 이 관심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혼외자 문제는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혼외자 문제가 제기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혼외자 하면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떠도는 게 이제 일본인 출신 사유리 씨의 아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른바 정자은행을 통해서 얻은 애도 혼외자입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님 분명히 혼외자입니다. 키우고 있습니다. 혼외자입니다. 그런데 이 혼외자 문제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이 두 케이스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미혼 남녀 사이에 최태원 회장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그렇죠. 없었어요. 양육과 관련돼서. 양육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현재 키우고 있으니까. 양육과 관련돼서라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지금 네. 혼외자의 케이스가 이제 이번 세 번째 케이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미혼 남녀에 의해서 얻은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의 자발적 인지니 이런 과정 자체 앞으로는 관심을 모을 거예요. 네. 혼외자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정우성 씨의 태도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앞으로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누굽니까? 문가비 씨가 사진을 공개하고 나니까 정우성 씨 회사 측에서 급히
사실관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깊은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네. 과정을 미쳐본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굳이 공개를 하니까 또 뒤늦게 뭐 인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 속에서 원활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갈 것인가 여부는 다른 많은 혼외자들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정우성 씨의 케이스가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혼외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용을 가지고 들어져야 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이런 인지 절차도 포함해서 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최선의 지원을 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김우정 의원님.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저출산 시대에. 어린 아이들은 행복하게 우리 한국 땅에서 자라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선택하고 부모가 줄 수 있고 말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게 정우성 씨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합계 출산율 뭐 0.68명 네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가 더 이제 크게 불거지는 것 같고요. 특히 정우성 씨이기 때문에 여파가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인지 신고라는 게 자발적 인지 신고도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강제 인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 이제 등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송할 수도 있군요. 네, 소송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상식도 우리가 얻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의 사생활 문제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양육권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가중시키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법적 책임을 좀 더 부과한다든지 이용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우성 씨가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주목받고 비판이라고 할까요? 하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하고 지금 모습이 좀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책임지는 건데 그러면 그럼 결혼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혼했을 이혼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재산 분할의 문제도 있고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책임은 정우성 씨가 뭐 판단하고 나중에 입장이 나오겠죠. 본인이 지금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최소한의 이제 어떤 법적 상식도 좀 알게 됐고 이 문제가 갖는 이 저출생의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 개선과 발전 방향으로 이거를 우리가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최대의 피해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날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다 덮였거든요. 네. 여기서 그 얘기를 갑자기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흥미롭군요.